자, 그럼 우리 중학교 1학년 사회 이제 암기 과목 특강 2차시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우리 10단원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한번 개념부터 같이 볼게요. 자, 선거와 민주 정치. 선거란 무엇일까? 우리 선거가 무엇인지 의미와 기능부터 같이 볼게요. 자, 의미,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신할 대표를 뽑는 과정. 누구를 대신하냐면 국민을 대신할 대표를 뽑는 과정을 우리 선거라고 해요. 국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이 선거인데, 그래서 우리 선거를 뭐라고 부른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부른다. 기능을 보면 대표자를 뽑는 기능, 그러니까 우리 선거를 통해서 무엇을 한다고?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죠.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표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통제하고 교체하는 기능. 그러니까 우리 대표자가 뽑히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지, 마음대로 하면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이거를 권력 통제라고 하죠. 권력을 우리가 뽑았으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도록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선거가 가지고 있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정치 참여 및 교육, 우리가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치가 무엇인지, 선거가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처럼 배우고 교육을 받아야 참여를 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하면 선거란 이제 국민을 대신할 대표를 뽑는 과정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이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대표자를 뽑는 기능, 대표자를 선출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대표자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통제하고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선거 과정 순서를 이제 같이 볼 건데요. 첫 번째, 선거인 명부 작성. 자, 시, 군, 구의 장은 관할구역 주민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조사하여, 관할구역 주민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기 있는 사람들만 투표할 수 있도록 조사해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일단 만들어요. 그리고 후보자를 등록해서 대표가 되기 원하는 사람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나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운동. 정해진 기간에 거리 유세, 후보자 토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요. 저 뽑아주세요.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투표를 해요. 유권자는 우리 표를 가진 사람들이죠.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유권자라고 하죠. 그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해진 날짜에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요. 그리고 우리 투표가 끝나면 개표 및 당선인 결정,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서 투표 용지를 확인하고 후보나 정당별로 득표수를 계산하여 당선인을 결정해요. 만약에 단일 후보가 아니라 두 명, 세 명 이렇게 나왔으면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표를 많이 받았는지, 그 중에서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당선인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당선증을 발급해요. 내가 당선인은 이제 중앙 또는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대표자로서 일을 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대표자로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선거 과정에서 정당의 활동, 정당이 무엇이냐면 비슷한 비슷한 정치적 입장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자 만든 집단을 우리 정당이라고 하는데, 현대 민주 정치를 정당 정치라고 부를 만큼 정당은 어디서 중요하냐면 민주주의의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정당이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냐? 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 우리 아까 위에 선거에 후보자를 등록한다고 했지. 그럼 이 후보자를 등록할 사람들을 이제 정당에서 추천을 해주고 그 정당에 추천을 한 후보자가 어떠어떠한 것을 공약으로 내세울지 그 정책을 만들고 공약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선거운동을 할 때 정당의 홍보, 뒤에서 푸시를 해줄 수도 있고, 저 여기 여기 당인데 여기 여기 당 소속이니까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홍보를 해줄 수 있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요. 우리 정당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당과 야당이라고 하고, 우리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해서 정권을 잡은 정당을 여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당은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당이 뭐다? 대통령을 배출해서 정권을 잡은 정당을 여당이라 한다. 그리고 야당은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이렇게만 알아두면 쉽겠죠? 자, 두 번째, 정치 주체의 역할과 정치 과정. 정치 주체란 이제 자신의 이익이나 가치에 따라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표출해요. 그래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우리 정치 주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치 주체는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과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개인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 국회, 정부, 법원 등을 뭐라고 하냐? 공식적인 정치 주체라고 하고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개인 등을 비공식 정치 주체라고 합니다. 짧게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우리 국회는 어떠냐면 국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서 정책의 수행을 하고 수립하고 집행을 하고 정부는 이제 행정부, 법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자, 법원은 무엇을 하냐? 이제 정책에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 법률을 해석하고 이제 적용을 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국회가 시민들이 이런 걸 원하네.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고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이제 정부가 법을 토대로 그 요구를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합니다. 이제 법원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만든 법을 잘 했는지, 악용을 했는지,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는지 그 정책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 헌법을 보고 법률에 따라 이제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걸 법원이 해요. 우리 비공식적인 주체도 이제 짧게 설명을 하자면, 자, 정당은 정치적 입장이 아까 얘기했죠. 정치적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정치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집단인데 이제 뭐 의견을 시민의 의견을 국회나 정부에 전달해서 여론 집약, 뭐 정치 마련 등을 합니다. 자, 이익 집단은 무엇이냐? 이익 집단은 이해관계. 아까 정당은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이익 집단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천하기 위해 만든 거야. 그래서 뭐 의사협회 아니면 노동조합 이런 사람들이 이익 집단이고 정부나 국회 또는 다른 집단에 압력을 행사해. 우리도 인권 있고 권리가 있으니까 이거 지켜줘. 이렇게 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시위를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정책 결책에 어,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는 거를 우리 이익 집단이라 하고 시민 단체는
공익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뭐 환경운동이나 뭐 인권보호단체.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 등을 이제 감시하고 비판해. 우리 법원에서 공개 재판을 할 때 가서 이제 보고 이런 것도 다 되겠죠. 뭐 언론이랑 개인은 말 그대로 언론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신문이나 그런 동영상, 뉴스를 통해 가지고 정치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책에 대한 뭐 해설이나 비판을 제공해주는 주체를 언론이라 하고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치 주체. 우리가 이제 개인에 해당할 수도 있고 뭐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해도 이익 집단, 시민단체, 언론에서 일할 수도 있고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밑에 그래서 정치 과정이란 무엇인가? 정치 과정은 정치 주체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을 우리 정치 과정이라고 해요. 우리 정치 과정의 단계, 다양한 이익을 표출합니다. 보면은 어, 개인이나 집단이 어, 개인이나 집단이 다양한 요구와 주장을 개인, 이익 집단,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요구와 주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출을 해. 이 정치 과정 단계에서. 자, 그다음 이익 집약을 보면 언론이나 정당 등이 이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주장과 요구를 수렴해서 언론을 형성해. 사회 구성원, 이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 및 수렴해서 뭘 한다고? 이제 여론을 만들죠. 여론을 형성합니다. 자, 정치 결정. 우리 이거를 정책 결정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시민이 국회나 정부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국가기관, 얘네들이 뭐다? 국가기관이지. 이 국가기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거를 우리 정책 결정, 정치 결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책 집행은 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정부가 얘가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요. 하고 정책 평가는 이제 집행된 이 정책이 집행된 후에 국민들이 평가를 통해서 누가 평가한다? 국민들이 평가를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을 해요. 문제 발생 파악. 그래서 우리 정책 평가를 해. 그리고 우리 한류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피드백이랑 똑같이 보면 돼. 피드백을 해서 이 정책 평가 그리고 이제 시민과 언론의 반응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요. 음. 그래서 정책을 평가할 때 이제 시민과 언론의 반응을 반영해서 정책을 수정해서 보완을 한 다음 다시 이제 다양한 이익 표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법이 한 번 만들어진 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또 이제 요구와 주장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표출해서 또다시 이렇게 법이 제정되고 수정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선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선거를 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선거의 4대 기본 원칙, 이거를 꼭 알아야 되죠. 무엇이냐? 보통선거, 그리고 직접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이렇게 네 가지가 민주선거 4대 기본 원칙인데, 보통선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은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거를 우리 보통선거라고 하죠. 그리고 직접선거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투표소에 누가 가? 투표소에 어, 본인이 직접 가서 투표하는 거를 우리 직접 선거라고 해요. 평등 선거는 이제 모든 유권자에게 한 표씩, 뭐 쟤는 공부를 잘하니까 두 표를 주고 말을 잘 들으니까 두 표를 주고 이 사람은 나쁜 짓 하고 범죄자니까 표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국민이라면 모든 국민에게 한 표 선거권을 주는 게 보통 선거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라면 한 표씩, 모든 유권자면 한 표씩만 할 수 있다. 이게 공평하게 한 표씩 가지는 평등 선거라고 하고, 이제 비밀 선거는 내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는 게 비밀 선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는 우리 민주선거의 4대 기본 원칙으로 무조건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적을 시간 이제 나중에 동영상 올라갈 거니까 그때 영상 보고 메모하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지방자치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선거와 정치 주체의 역할과 정치 과정을 봤는데, 우리 이 정치 과정이라는 것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필요하냐? 정치 과정의 기능을 알아야겠지. 그래서 왜 필요한데요? 하면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요구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고, 이 표출된 요구가 어떻게 된다고? 정책에 반영이 가능하죠. 우리 시민이 요구를 자유롭게 해가지고 정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정치 과정이 필요하고, 구성원의 다양한 이익과 가치를 조정하면서 사회 통합에 이바지 돼요. 다양한,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다양한 이익과 가치를 조정하면서 사회 통합에 이바지. 우리가 자유롭게 표출해야지 정책에 반영이 되고, 정치는 어쨌든 시민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정치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메모하는 거 선생님이 보여줄 수도 있고, 이거 영상 올라가면 못 적은 친구들은 그때 한번 쭉 적읍시다. 자, 3번. 이제 지방자치와 시민 참여. 자, 지방자치는 왜 중요할까? 우리 지방자치가 뭔지부터 같이 볼게요.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 지역의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한다? 스스로 처리하는 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 지역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거를 지방자치라고 하고, 지방자치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 지역의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한 것. 우리가 헌법이 있고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또 거기 밑에 와서 지방자치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여기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이게 우리 시의 법이에요. 이렇게 땅땅땅 한 거를 지방자치제도라고 해요. 자, 지방자치제도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면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학교라고도 불려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로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배우는 거랑 똑같이 여기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고 실천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학교라고 불리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풀뿌리, 우리 꽃의 뿌리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기초를 다져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나라마다 지방자치가 다른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렇게 해당되는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구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로 구별하며, 각 단체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이 돼요. 자,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이죠. 그러니까 지역의 일을 논의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배지를 하는 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예산을 시, 심의하고 의견, 우리 이거 이렇게 너무 많이 쓰는데 왜 이 돈이 필요해? 이렇게 이제 묻고 심의하고, 그래, 그럼 너희 이렇게 써.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행정의 사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지방의회가 하고,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말 그대로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각종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지방의회가 결정한 조례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구성을 보면 주민들이 선거를 하죠. 처음에 선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의결기관, 집행기관, 의결기관, 집행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서 우리 지방자치 일정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 지역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표들을 똑같이 이렇게 선거로 뽑아서 실행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럼 우리 지방자치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를 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타까지 6개 이렇게 있는데, 지방자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지방선거를 하죠. 지방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제,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항이나 정책을 주민의 투표로 직접 결정을 합니다. 투표로 직접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주민소환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의 해임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지역 행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문서로 직접 제출하는 제도. 이걸 주민청원제라고 해요. 우리 다 지금 투표를 하거나 직접 한다는 게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 5번 주민참여 예산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고 그 외에도 뭐 집회나 서명, 공청회 등 참여하여 의견을 표현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방법이 우리 지역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자,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달려있다. 아까 투표도 얘기했고, 정치 전반적으로 시민, 그러니까 개인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꾸준한 참여를 해야 우리가 정치를 민주주의를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지역 주민으로서 시민은 지역의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10단원 정리인데, 친구들 기초 확인 문제 다 풀었나요? 자, 우리 1번부터 볼게. 자, 민주선거의 네 가지 원칙 중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고 했어. 우리 민주선거 네 가지 원칙 아까 응. 그 모든 사람은 표를 똑같이 한 표의 가치를 가진다. 우리 하나씩 한 표만 가진다는 게 평등 선거니까 해당을 하죠. 그리고 직접 선거, 국민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대리인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투표소에 가서 대표를 뽑는 직접 선거가 있었고, 누가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게 하는 걸 비밀 선거라고 했죠.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모든 국민한테 표를 주는 보통 선거가 있어서 1번의 답은 제한 선거. 제한 선거는 우리 민주선거 네 가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죠. 자, 두 번째 문제. 이익 집단 기능에 역기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우리 기업부터 볼게요. 정치 획득에만 이제 정권 획득에만 집중하게 된다. 아니죠. 우리 이익 집단의 역기능으로 옳은 것인데 정권 획득에 이제 목표가 되는 거는 정당이죠. 네, 정당이고 이익 집권은 정권을 잡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활동합니다. 정치 획득에만 집중이 되는 건 우리 정당에 대한 설명이었고, 자,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 이거는 정답입니다. 자신의 집단 이익만 생각을 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무시하면 이제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지. 이것은 이익 집단의 대표적인 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시민 정치 참여를 위축시킨다. 이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오히려 시민들이 단체 활동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죠. 왜냐하면 시민들의 참여를 위축시키지 않고 증가시키죠. 그래서 정치 참여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자, 리을 정책 결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익 집단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이익 집단이 서로 다른 요구를 하며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을 이렇게 두 개가 역기능, 이익 집단의 역기능으로 옳은 것이었습니다. 3번. 다음 단체들의 공통적인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보면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뭐 경제정의 실천연합 얘네들이 다 보면 자
시민단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되니까 1번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 시민단체는 정부에 의견을 내거나 캠페인을 벌여서 정책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민단체 특징으로 옳으니까 정답은 아니고, 자,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시민들이 사회 문제를 알리고, 이제 시민들한테 사회 문제를 알리고 관심을 높여서 여론을 만드니까 이것도 시민단체의 특징이 맞죠. 자기가 속한 특수한, 자기가 속한 집단에 특수한 이익을 추구한다. 우리 아까 이거 위에서 봤지? 이거는 이익 집단의 특징이죠. 얘네들은 특정 집단 이익이 아니라 뭐 사회 전체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시민단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건 3번이었고, 자, 4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된다. 시민단체니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겠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어 비정부 기구로 불린다. 그렇지. 이 비정부 기구를 NGO라고도 해. 그래서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죠. 자, 4번 봅시다. 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기능을 한다. 그렇지. 언론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을 하는 역할을 하니까 이것도 특징이 맞죠. 법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음, 왜냐하면 법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제 다른 법적 기구가 너 왜 우리한테 나쁘게 얘기해? 너 왜 우리 비판해?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까 언론의 자유를 보장을 해줘야지. 민주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언론은 이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거짓이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옳은 설명입니다. 자, 4번.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언론은 그렇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하여 국민한테 사회 문제를 이해하도록 돕죠. 자, 그럼 우리 5번 볼게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사실을 주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허용된다. 우리 주관적으로 보도하면 안 되고 객관적이고 어떻게 해야 돼? 공정해야 되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지 올바른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5번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선거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에스파냐의 여당이 총선거에 참패했다. 여기서 여당이 뭐죠? 우리 아까 여당 뭐라고 했지, 얘들아? 여당이랑 대통령을 배출한 당을 여당이라고 하죠. 자, 에스파냐의 여당이 총선거에 참패했다. 3년 넘게 지속된 경제 위기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여당이 참패할 것으로 일찌감치 예상되었다. 에스파냐를 경제 위기로 몰아놓고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여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드러난 셈이다. 우리 지문을 보면 여당이 경제 위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해결을 했다? 못했다? 해결을 못했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어? 국민들이 불신을 가져서 선거에서 여당을 선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부와 여당의
잘못을 평가했고, 그치, 불신을 가져서 선택을 안 했으니까 너희 잘 못하네? 이렇게 물으니까 평가를 하고 이제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거 기능이 정치 권력을 심판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답은 1번. 정치 권력을 잘못을 평가하고 책임을 물었으니까 정치 권력을 심판한다라고 보면 되고, 6번. 다음은 다원적 이익에 대한 다원적 이익이 표출되어 정치화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나타난 그림에서 가와 관련 있는 주체를 보기에서 고르면 자, 가 봅시다. 다원적 이익이 표출이 되어서 여론으로 모아짐이 가네 국민의 정책으로 결정돼. 자, 그럼 가는 이 여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겠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언론, 그리고 정당, 이익 집단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네들 국회와 행정부는 어때요? 라고 하면 국회와 행정부는 어 여론의 여론을 형성될 때가 아니라 여론이 만들어지고 난 후 여론이 형성된 후에 얘네들은 이미 여론이 형성된 후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역할을 가졌고 여론이 형성될 때, 여론으로 모아질 때는 언론, 정당, 이익 집단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답은 1번 가나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여론 형성 주체는 누구다? 언론, 정당, 그리고 이익 집단이 되겠고 얘네들은 정책 결정, 정책 결정 이렇게 보면 됩니다. 7번 갈게. 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 그리고 민주정치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정치에서 선거 중요하다고 했죠. 자, 주권을 행사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나 권력을 행사하는 대표자인데 그 국민들이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선거라고 했어요. 자, 추첨을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이다. 우리 추첨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지? 직접 투표를 하죠. 투표를 통해서 이제 추첨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정치를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우리 직접 선거 가서 직접 가서 투표하는 직접 선거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 8번 볼게요. 자, 다음 글이 설명하는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뭐 지역 주민이 스스로 선출한 기관을 통해 지역의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그러면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만 봐도 무엇을 알아야 돼? 지방자치 제도라는 것을 알아야겠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제도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대표를 뽑아서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를 지역자치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자, 1번 지역 주민들의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함양한다. 우리 지방자치 제도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더해줄 수 있고
중앙에서 지방의 권력으로 분립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우리 법이 있지만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법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하면서 권력의 분립이 이루어지죠. 지역 주민이 지역 대표를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지. 자, 5번. 바람직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통제가 필요할까? 이제 중앙정부의 통제보다 지역의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며 주민이 직접 선출을 하고 주민 참여가 중요하고 민주적인 생활과 권력 분립이 중앙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나친 통제는 필요하지 않는다. 이게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9번.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거. 자, 8번이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설명이었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1번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이다. 그렇지. 1955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자, 헌법의 범위 내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자, 우리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의 범위 내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건 이제 법률은 누가 제정해?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죠. 그래서 지방자치의회는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요. 법률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고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자, 주민의 선거에 의해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장을 선출한다. 그렇지.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둘을 선출할 수 있죠. 특별시, 광역시, 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와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눈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 10번.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옳게 표현한 것은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의회는 기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은 니은을 만들어 지역 실적에 맞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지방의회랑 지방자치단체장이 뭘 만드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지방의회는 아까 위에서 뭐를 만든다고 했지, 얘들아? 조례를 만든다고 했고 지방자치단체는 규칙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조례가 있고 니은에 규칙이 있는 거 몇 번이야?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 거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기 나오는 단어들 한번 훑고 갈게요. 그러면 명령이랑 규칙이 있네. 명령은 어디서 해? 명령은 중앙정부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법률은 아까 위에서 누가 만든다고 했지? 지방의회가 만드는 게 아니라 국회가 만드는 것. 우리 이걸 법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음, 선생님 이렇게 외우는데 이제 조법규라고 해가지고 조례는
지방의회, 법률은 국회,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일단 10번까지 선생님 다 해설을 했는데 모르는 문제, 틀린 문제 한 번 체크하고 안 푼 친구들은 선생님이 푼 거 보고 풀고 설명 다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는 3차 특강까지 같이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